자, 아까 이어서 또 수업하겠습니다. 아까는 형법, 지금 뭐예요? 형수법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다운받아 다 준비를 해 두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보게 되면은 그 메뉴에 총평 나와 있죠. 보시면 뭐랄까 문제가 아주 어려웠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처음 보는 게 나왔거든요. 그 전에 시험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시험에 처음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보시면 대부분 다 점수가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점수가 조금 덜 나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덜 나왔다, 덜 나온 사람 똑같아, 다 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붙는 것은 문제 없으니까 점수가 조금 덜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그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아직 많았어요. 이번에 합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 제가 쓴 총평을 보시면 뭐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기출문제 분석표를 보시면요, 다른 것들은 모르는데 지금 요즘에 그 대세 뭐냐면 바로 압수수색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압수수색 파트에서 무려 13문제가 나왔거든요. 어이구, 이거, 야,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압수수색 파트를 앞으로도 잘 봐야 됩니다. 이 압수수색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다른 것들은 빨리 가더라도, 이 압수수색은요,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앞면은 그렇고, 뒷면은 뭐 좀 덜 나오죠, 아무래도. 항상 뒷면 파트는 좀 덜 나오는데요. 그래도 뭐, 판례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셔서 이제 1페이지부터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1페이지. 그죠? 자, 문제 1번서부터 우리가 거의 처음 보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잘 봐야 돼. 1번이 건데 바로 형수법 법원이 되겠습니다. 이 법원은 재판하는데, 그런 법원이 아니고, 한자가 다르잖아요. 뭐 법의 연원, 법의 근거, 법의 뭐 존재 형식 이런 뜻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 형수법 법원은요, 3가지 또는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수법 법원인 건데 일단은 한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뭐 많이 배웠으니까 설명드리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법원은 3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은 뭐 당연히 되겠죠. 밑에 있는 법률도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헌법에서 위임받은 뭐가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도 있어요. 이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령과 무슨 뭐 시행령 또는 뭐 부령, 뭐 시행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대통령령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것도 있어요. 법무부령도 있습니다. 법무부령도 있잖아요. 했을 때 관련 있는 것들이 법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되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이건 다 됩니다. 헌법이 뭐 당연히 될 것 같고, 법률 당연히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되고요. 이게 좀 아리까리하죠. 이게 이제 이거는 된다 봐요. 된다 보는데, 이게 판례가 있잖아요. 이게 3가지가 있거든. 3가지가 있는데, 법원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 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게 판례가 1가지가 있고요, 판례가 2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좀 나온 거예요, 지문에. 그죠? 보시면요, 문제 1번에 1번 지문인데, 1번 여기 대한 거죠. 헌법에 대한 거고, 2번은 뭐 이런 것을 말하겠죠, 이거. 3번은 지금 이걸 말하겠죠. 그죠? 4번은 뭘 말합니까?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거 말하는. 특히 이거. 이게 바로 지문 4번에 대한 겁니다. 이걸 짬뽕해서 냈는데요, 문제가 뭐 썩 좋진 않은데, 한 번 정도 우리에게 뭔가 고민거리를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죠. 답은 4번인 건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질문이에요. 헌법은 최상위법으로 형사법 법원이며 당연한 거죠. 밑줄. 검사 영장 신청과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는 헌법에 명시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 영장 청구한다. 그건 들어있거든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 그건 나와 있겠지만은 경찰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 지휘한다. 그것은 어디를 보더라도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그 다음 2번 질문이에요. 실질의 형수법이란 내용과 명칭이 모두 형수법이다. 명칭이 형수법이에요. 자, 명칭이 형수법이다. 당연히 뭐예요? 실질적이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형수법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도 옳지 않은 거죠. 3번이죠. 대법원 규칙은 헌법상 명시적 근거 없이 안 해요. 밑에 해설 잘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이 대법원 규칙도 헌법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만든 것으로서 당연히 형사법 법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고, 야, 지문 4번인데 이거 옛날에는 나왔거든요, 시험에. 옛날에 한 15년 전쯤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번에 한 15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어떤 규칙이냐면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나와 있는 거. 밑줄.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이에요. 칠판 중에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 요거죠, 요거. 요건데, 형사법 법원이 된다는 것도 있고, 될 수 없다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문 4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형사법 법원이 아니고, 국민과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 다른 말로, 법규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무시해도 된다는 거, 이거. 그래서 그 지문 그 4번인 건데 읽어보자고. 재규수사 명령 사건에 관해서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를 할 경우에 뭐 쭉 나가잖아요. 그러한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규정은 밑줄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일반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요. 법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법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답은 4번인데 이거 제가 옛날에 쓴 책에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에 하도 안 나오니까 제가 삭제했어요. 또 나오네 이거. 어쨌거나 말이죠. 조금 생소한 것들인데 문제는 좋지 않았는데 뭐랄까 조금 고민거리를 던져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인데 이번에 최신 판례가 하나 떴죠. 그게 나온 겁니다. 자, 2번에 옳지 않은 건데요. 1번은 뭐 맨날 보는 거니까 지나갈게. 1번은 뭐 정말 우리가 눈만 뜨면 보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이 최신 판례가 되는 건데 2번에 별표 치시고, 자, 밑에 해설 2번 마찬가지 별표 치겠습니다. 요거는 형사 판례가 아니고 민사 판례거든요. 민사 판례인데요. 뭐, 중요하니까 낸 거예요. 그렇죠? 뭐, 민사라도 중요한 것은 낼 수가 있거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2번 질문.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을 때, 자, 보세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의미와 범인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변호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도움받는 게 내 헌법상 기본권이고 만나서 나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밑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포기했다는 거죠. 응? 저희가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포기의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은 변호인의 접견 고통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거죠. 이 권리를 포기했다며. 그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포기했다는 거죠. 그때는 뭐 접견 고통권 그것을 뭐 굳이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번은요. 2번 틀린 겁니다. 3번은 뭐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4번인 건데 4번 옆에 쓰자고. 상고 이유입니다. 상고 이유. 이거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 없다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 자, 상고 뭔지 알죠? 상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25번에 판결이 있죠? 이 판결 내용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미치겠어요, 이거. 억울하고요. 아주 재판이 개판이네, 개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판결 내용이 이것이 이래서 뭔가 잘못되었다. 이 말은 뭐냐? 그것이 바로 상고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바로 지문 4번이 된 거예요, 지금. 자, 지문 4번인 건데 몇 줄 쳐봐.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상고유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한번 더 할게.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고, 다만 구속도 뭐예요? 소송 절차 법령 위반입니다. 분명 그것은 판결 내용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상고유로 삼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나가시고. 자. 문제 3번인 건데, 이거 좀 낯설죠? 야, 이거 말이요. 특히 3번, 4번이 좀 시험에 거의 처음 나온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쓴 책에 이걸 집어넣었다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 뺐거든요. 또 나와, 그럼. 출제위원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쓴 책을 싹싹 피해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쩌나 가장 적절한 거 옳은 건데요. 1번 너무 쉽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까지가 사법경찰 관이고, 경사, 이분은 바로 사법경찰 리입니다. 리. 그래서 1번도 옳지 않고요. 2번은 우리가 맨날 보는 거죠. 어때요? 무슨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밑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전에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경찰은요, 서류, 물건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맨날 보는 건데 문제 없고요. 문제의 지문 3번, 4번인데 그걸 묶자고. 지문 3번, 4번을 묶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잘 안 배우죠, 이거. 응? 왜?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안 배우는데
분명히 어디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해설을 보시면은요, 해설 3번, 4번인 건데, 이게 뭡니까? 어떤 규정이죠? 그 뭐냐, 밑줄. 수사 지휘 준칙 규정입니다. 이번에는 무지 긴 규정이죠? 바로 대통령령 되겠습니다. 그 무지 길잖아. 긴 건데 너무 기니까 제가 줄였어요. 줄여서 수사 지휘 준칙 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있었는데, 경찰이 말이죠. 검사한테 지휘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문 3번, 4번인 건데, 먼저 지문 3번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때는요, 밑줄. 사건의 경중 관계없이, 즉, 모든 사건을 말이죠.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하며, 그럴까, 이거? 모든 거 다 보고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밑에서 나와 있겠죠? 해서 3번인 건데, 모든 범죄가 다가 아니고, 그 박스 있잖아. 좀 중범죄만 그 보고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1번, 내란죄. 아이고, 당연히 보고해야겠죠. 2번, 외환, 간첩.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쭉 보시면 좀 범죄가 중대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만 보고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말이죠. 3번은 뭐, 옳지 않아요. 나머지만 읽어보시고, 지문 4번인데, 지문 4번 옆에 쓰겠습니다. 입건지휘입니다. 입건지휘라고 불러요. 입건지휘. 그거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검사 또는 뭐 검찰 마찬가지고 경찰 뭐 사경이 있다 합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잖아. 입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사를 개시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경찰이 있었는데 말이죠. 범죄 발생했다. 알아서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그런데요.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 바로 지문 4번이거든요. 했을 때 이 검사가 말이죠. 이걸 지휘합니다. 입건 지휘하는 거예요. 또 이게 있으면요. 경찰은요. 입건지휘에 따라야 됩니다. 입건해. 네, 알겠습니다. 야, 그만둬. 제가 하지마. 입건지휘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그걸 못한다는 거죠. 했을 때 입건지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혹시 대통령령. 헷갈려 저도. 뭐예요? 수사, 지휘, 준칙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다는 거 이게. 입건지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다른 것이 아니고, 좀, 공안 사건만 할 수 있거든요. 보자고. 먼저 해설부터 봅시다, 해설. 해설 4번이에요. 경찰은 무조건 다가 아니고, 좀 공안 사건이라고 뭐 대충 그런 게 있잖아요. 대공. 간첩 잡는 거죠, 간첩.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이에 준하는 공안 사건 되겠습니다. 수사 개시한 때는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해서 입건 여부, 수사를 계속 할까요, 말까요? 입건 여부죠. 에 대한 검사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렇죠? 검사가, 야, 그만둬. 입건하지 마. 그럼 못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범죄가 다가 아니고 좀 중요한 공안 사건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올라가셔가지고 지문 4번이겠죠. 경찰이 살인죄, 그 다음에 14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한 무슨 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한 때는요, 반드시, 틀리겠죠? 반드시.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검사가 왜 그거 합니까? 좀 공안 사건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건 지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지휘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 경찰 시험에 처음 나온 겁니다. 이거 뭐 경찰 승진, 경찰 간도, 뭐 경찰 채용 말고 또 없고, 시험에 거의 처음 나와요. 글쎄.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그러면 그동안 왜 안 나왔을까? 그렇게 중요하면은요. 어쨌거나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4번 지나갈게, 이거 틀린 분 손 들어. 손 들어, 틀린 분. 안 돼. 4번은 지나갑시다. 뭐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되죠. 문제 5번인데, 이거 말이죠. 이게 또 어렵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어려우니까. 5번인 건데 가장 옳지 않은 거죠. 먼저 1번, 2번은 우리가 맨날 보는 거니까 뭐 지나갑니다. 1번은 상식 같은 것이고, 2번 우리 맨날 보는 거죠. 어디에 보관한다. 이것을 어디에 현존한다. 그렇게는 해석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의 3번, 4번 되겠습니다. 그 별표. 밑에서 4번 있죠? 별표를 치겠습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뭐 잔뜩 나오잖아요. 페이지 6. 이건데, 이거 제가 한 10번을 읽어도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다른 것들을 못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설명하겠습니다. 좋아.
일단 이건 뭐 결론적으로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이메일 같은 거 하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은 판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보자고. 좋아. 일단 이 사람이 이 간첩을 한 거, 간첩. 국가보안법, 그런 것들이, 국가보안법. 북한 나오겠죠, 북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북한하고 이제 지령을 받아, 지령을. 이 지령들이 이제 이 사람의 이메일에 올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압수하는 거, 수색을 하는데, 좋아. 봐봐. 이 사람이 지금 인터넷 이메일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되는 건데, 물론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 그러니까 집에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 회사. 예를 들어서, 인터넷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글. 아니에요. 이거 중국 거. 중국 거라고, 중국. 알겠죠? 여기 이제 여기는 서버가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얘가 말이죠. 이게 어떤 전기통신만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할 거 아니, 지금. 그런데, 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이메일이 피의자, 이용자, 여기에 저장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메일이 있는 거예요, 이메일. 이런 케이스가 있고, 얘가 했던 이메일이 여기가 아니고, 이 다른 나라 중국. 어떤 서버, 여기에 보호되어 있는 거예요.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가 뭐라 보냐면요. 그럼 이메일은 누구 소유입니까? 이메일은 얘 소유야, 얘 소유야. 이게 좀 헷갈리죠? 이메일은 얘 겁니까? 얘 겁니까?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이메일은 이용자의 소유, 또는 소지를 보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말이죠. 이메일은요, 이용자의 소유 내지 소지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당연히 말이죠. 이 피의자가 지금 소유한다고, 이거를 당연히 뭐예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뭐냐? 지문 3번이에요. 요거는 쉽다고, 이거는. 쉬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3번 읽어볼게요. 쉬우니까. 밑줄. 피의자의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거야, 이거? 이거는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이메일 등 전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 당연하죠.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투문으로서 형사법상 허용된다. 이건 문제 없다고요. 판례는 이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밑에 밑밥 깐 거야, 이게. 밑밥을 깔고 요게 되는데 이것도 같은 원리다, 이건 지금. 알겠지? 무슨 말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 봐. 우리 검찰이 또는 경찰이 국정원 이런 데서 말이죠. 영장 받는 거야, 영장. 수사 영장 받은 거야, 지금. 장소를 나오겠죠. 어디를 뒤지냐. 여기 한국, 저거요. 인터넷 진흥원 되겠습니다. 잘 봐. 지금 장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압수수색을.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요. 이 영장 가지고 말이죠. 이제 이게 컴퓨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 검사, 직원 다 들어갔어, 이거. 다 들어가서 이거랑 여길 때 연결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거를 지금 빼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분명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수색 장소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국정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이메일을 빼온 거라고, 이게.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고, 걔네들이 한 곳은 중국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도 뭐예요? 판례가 뭐냐면,
야, 임마, 정보통신망 원래 그런 거니까 상관없다고. 또 봐봐. 걔네들은요, 분명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아는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어딜 보더라도 압수수색은요, 수색 장소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지금. 그럼 얘도 문제 있잖아요. 이게 말이죠. 이 사람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야, 주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의 어떤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판례는, 필요 없어. 아니다. 그렇죠. 또 봐.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지 않느냐 말이지. 얘는 말이죠. 분명히 이메일을 얘만 보여주려고, 얘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얘한테만. 근데 얘가 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빼가는 것이 인터넷 회사의 의사에 반하는가? 의사에 반하느냐? 대법원. 야, 필요 없어. 그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주권 침해도 아니고 인터넷 회사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다. 위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 그런 취지의 판례인데, 이게 여러분 판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어려워져. 이런 게 좀 숨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3번 지문이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요게 4번 지문이야. 보겠습니다. 4번 지문을요. 밑줄 영장의 수색할 장소 옆에 쓰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되겠습니다. 줄일게. 한인진 줄이겠습니다. 한인진을 특정하도록 취지에 비춰보면 수색 장소에 있는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해서, 맞죠? 이런 사람들이 한인진에 있는 이걸 이용해서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이거겠죠? 원격지, 중국의 중국, 구글이 아니야.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서 수색 장소에 있는 정보 처리 장치로 전 정보를 내려받아 이를 압수한 것은 영장에 허용한 집행 자수를 범위를 위협하게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요, 우리 대법원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한 것이고 걔네들이 직접 중국에 간 것도 아니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이것도 아니었다라 본 겁니다. 알겠죠? 어려운 판례인데 그 이상 시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밑에 해설 나와 있잖아요. 해설만 보시면 되고 시험이 나올 때 제가 했던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요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6번 이거 지나갑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게 하다 보니까 6번은 문제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6번은 그 답이 2번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7번도 지나가도 되겠죠. 그렇죠? 7번인 건데 가장 옳지 않은 거잖아요.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맨날 보는 거니까 지나가고요. 3번 우리가 처음 보는 거니까 한번 설명드리는데, 이것도 말이죠. 형수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나와 있는 조항이에요? 아까 잠깐 나왔던 대통령 있잖아요. 바로 수사, 지휘, 준칙 규정 거기에 있는 것들이거든. 이거 말이죠. 시험에 내면 낼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왜 안 나왔을까 그럼? 나 그게 이상한 거야. 니네 한번 엿먹어봐라 이거 지금? 먹어야죠 그럼. 힘 있나? 긴급체포에 대한 건데요. 먼저 해설부터 읽은 다음에 갑시다. 해설부터. 자, 문제 7번에 해서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있었는데요.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즉시 뭐합니까? 즉시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뭐예요? 긴급체포서 작성. 또 검사의 승인을 얻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 그래서 즉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시. 법에는 즉시라고 나와. 법에는. 근데 즉시가 애매하니까 그것은 대통령 규정 있잖아요. 수사, 지휘, 준칙 규정에는 말이죠.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원칙은 12시간 이내예요. 다만 다른 시도에서 체포했습니다. 그것들은 약간 여유있게 24시간까지 준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볼게. 3번. 4번 그장은 긴급체포 후 밑줄 12시간 이내에 이거죠? 12시간 이내에 되겠습니다.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해달라는 건의를 하여한다 이거죠? 그죠? 맞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다만 기소 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시도 외 지역에서 하였을 때는요, 밑줄
24시간 이내에 승인 권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거지만요. 그 피해자를 체포한 곳이 다른 시도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은 서울에 있는데 피의자가 지금 부산에서 긴급 체포됐거든. 다른 시도에서 했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여유 있게 약간 늘리는 거죠. 24시간 이내에 승인을 권유합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다. 그것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그 답은 3번인데요. 봅시다. 3번 질문. 경찰이 기소 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 위치하는 시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 체포했을 때는요, 12시간 이내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몇 시간이다? 24시간 내에 승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고, 제가 봤을 땐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동안 시험 안 나왔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중요한 조문이거든요. 자, 8번인 건데, 이것도 지나갑시다, 이것도. 우리가 아주 매번 뭐가 매번. 자, 기출문제 아주 수십 번 풀었잖아요. 8번은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9번인 건데, 옳지 않은 거죠? 자, 나머지 것들은 문제 없어요. 답이 3번인 건데, 1번이 중요하죠? 1번 별표. 이건 이제, 이게 나온 지가 벌써 1년 넘어죠, 이거. 헌법 불합치 나온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요.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형사법제 216조이랑 이런데요. 이거 아니에요. 범인, 피의자, 피고를 체포 구속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있죠?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합니다. 이게 그 피의자 수사라고 나오지만요.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주거를 수색한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습니다. 하는 거 좋은데, 이게 타인의 주거에 대한 그 비밀 침해가 될 수 있거든요. 막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범인 잡기 위해서 아무데나 막 쳐들어간다. 문제 있잖아. 문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요건을 구별해라. 요건 두 가지가 뭐예요? 그 타인의 주거에 피의자가 숨어있을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을 만한 시간이 없을 때, 즉 긴급성. 요 두 가지가 있을 때, 개연성과 긴급성 두 가지가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학법이지만은요, 개연성만 있고 긴급성 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더라. 뭐예요? 부적법 또는 뭐 불법 위헌 이런 취지거든.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지문인데 옆에 쓰겠습니다. 개긴 글자 따는 거예요. 일종의 두 문자입니다. 괜찮죠? 개긴 꼭 기억해. 하나는 뭐 개연성, 또 하나는 뭐 긴급성 되겠습니다. 요런 얘기가 나와 지금. 보자고. 1번 지문이에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했다.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 맞잖아. 밑줄 별도로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긴급성 유무는 따지지 않고, 이건 개무시하고 이 말이죠. 개무시하고. 밑줄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지할 개연성만 소문되면은, 이것만 있다고 소명되면은 수색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뭐 형사법 몇 조는요, 영장주에 위반된다 이겁니다. 맞는 거죠, 이거. 둘 다 구비가 돼야 되고, 이것만 있고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정확히 뭐예요? 이게 헌법 불합치예요. 자, 2번은 뭐 맨날 보는 거니까 지나가고, 뭐 3번도 뭐 몇 번씩 봤어, 이거. 그래서 사후 영장 청구한다. 언제부터 청구합니까? 압수할 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예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의 영장 청구합니다. 그래서 기산점은요, 압수부터가 아니고 체포 시부터, 즉 긴급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되겠습니다. 지문 4번 뭐 어렵지 않은 거죠? 땅에 떨어진 강판 조각 되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강판 조각이에요. 땅에 떨어졌죠? 뭐예요? 유류물 되겠습니다. 유류물. 영장 없이 압수가 된다. 형사법제 218조가 됩니다. 좋아요. 이것도 지나갑시다. 이게 문제가 뭐 이래, 이거. 잘 나가다가 말이죠. 이런 문제를 또 내면 또 고맙죠. 이건 뭐, 10번은 답이 1번이죠? 틀린 분 없죠? 자, 문제 11번 되겠습니다. 자, 그거. 자주 봤던 거니까, 뭐, 그렇지 않고 드시면은요. 자, 1번 뭐, 자주 봤던 거죠, 이거. 읽어보자고. 밑줄.
내국 법인이, 내국, 대한민국 법인이니까 분명히 이것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대표자 위국인이 내국 법인이, 분명히 내국 법인이야. 이것을 취한 특수 목적 법인에 위탁했던 자금을 정해진 목적권 공도에 외 임의 설명했습니다. 그 피해자는 이것을 취한 특수 목적 법인이므로 그렇지 않은 거죠. 피해자는 누굽니까? 내국 법인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형법 제6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런 말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거니까 1번 틀지 않고요. 2번은 이제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 일단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원이 있고, 또 하나는 지원이 있습니다. 양자의 관할 문제인데요. 2번 질문 줄. 지방법원의 본원. 또 지방법원의 지원 되겠습니다. 지원. 이게 뭐예요? 그 다음 줄 되겠습니다. 단순한 사무 분배 그치고, 수수법상 토지 관할 분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안 해요. 분명히 이것도, 토지 관할의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번 질문은 뭐 다른 시험 몇 번 나왔었는데 우리 시험 처음 나오니까 설명할게요. 본원과 지원인 건데 이게 바로 세월호 때문에 나온 거죠. 세월호 진도에서 발생했죠. 진도. 자, 마음이 좀 지금도 좀 아프고요. 아, 정말 아프죠.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요, 광주에 뭐 그쪽이겠죠. 광주 지방법원이고요. 그 지원이 있다고. 지원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목포도 있고요. 목포 지원도 있고요. 장흥, 또 순천, 해남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얘네들은 지원이에요, 지원. 이게 크잖아. 본사죠, 본사. 바로 본원들. 그죠? 우리 플레이 할 때 각각 별개다 이거야. 토지관할은요, 얘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각각 별개의 토지 관할을 갖는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건데요. 지금 이제 범죄가 발생한 곳이 여기 아닙니까? 진도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진도는 이쪽 어디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할은 여기 있습니다. 관할이 여기 관할이에요. 따라서 말이죠. 당연히 그 검사가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소를 해야 돼. 여기다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이제 어떻게 봤냐면요, 이건 지원이고 본원이니까 관할이 아마 여기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다 기소한 거예요. 광주에는 여기에 대한 토지 관할이 없으니까 잘라버려야죠. 어떻게? 관할 위반의 판결 잘라버리고 검사는 여기다가 다시 기소를 해야겠다, 이 말씀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 3번 우리 자주 봤던 거죠. 뭐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옳은 건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은 판례가 또 떴어. 이거 이 군인이 말이죠, 군인이었다가 제대했단 말이지. 그럴 때 발생하죠. 특정 군사범죄와 바로 일반 범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군용물 절도 뭐 누구를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사회에서 누구 사기친 거죠. 군용물은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특정 군사 범죄예요. 특정 군사 범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일반 범죄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재판권 누구한테 있느냐? 특정 군사 범죄니까 말이죠. 재판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군사법원에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일반 법원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죠?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면 돼. 이거는 일로 가고, 이것은 일로 가더라, 이거예요. 바로 재판권 문제가 됩니다. 관할권 문제가 아니에요. 재판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문 4번인데, 4번은 뭐 여러분들 몇 번 봤었을 거예요. 보세요. 일반 국민이 법원 수개의 죄 가운데 몇 줄? 특정 군사 범죄와, 아시겠죠? 특정 군사 범죄와, 이런 식으로. 또 줄. 그 밖에 일반 범죄가,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서 하나의 사건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에 특정 군사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나, 그렇죠? 그 밖에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맞잖아? 이거는 일로 가고요.
이것이 아니고 일로 가야 되겠다. 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셨어요. 문제 12번인데, 이건 말이죠.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제위원들 요거는 좀 문제를 잘 냈다 봐야 돼요. 그치, 이렇게 내야 됩니다, 시험을. 그래야지만 이게 공부하신 분들과 대충 그냥 뭐 기출문제만 뭐 대충 그냥 하신 분들하고 이 변별할 수 있단 말이죠. 일단 공시자명령인데 가장 옳은 거예요. 옳은 건데 1번은 말이죠. 추행제에 대한 겁니다. 추행제. 1번 질문 설명할게. 봐봐. 여러분들 이거부터 볼까요? 폭행협박. 위력. 글쎄, 판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이 폭행협박이 더 무겁고, 이건 좀 가볍다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게 더 무겁고, 좀 가볍다라고 봐요. 결국, 폭행협박 안에는 위력도 포함된다. 위력은 말이죠. 이것에 뭐예요? 촉소 사실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공시자명령을 유하지 않는다고 보통 배웠잖아요. 이거 대표적으로 강간치상을 강간으로 또는 강간을 그냥 폭행으로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거거든. 이 보시면은요, 지금 범죄가 강제추행죄예요. 봐봐. 지금 이게 그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여자였을 거예요. 한 12세로 할까요? 이게 강제추행했어요. 이렇게 기소가 된 건데요. 걔를 위력추행했다라고 바꾼 거예요. 위력추행. 즉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에 들어간다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폭행협박을 통해서 추행했다. 이거에 지금 이것을 위력추행했다. 이건 바로 여기에 뭐예요? 축소사실이기 때문에요. 공소장 명령을 유하지 아니한다. 이 바로 1번인데 보겠습니다. 1번 질문이에요.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죄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판례는 아닙니다. 폭행협박에는 위력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밑에 계속 나와 있죠, 그거. 그죠? 그쵸? 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으로 위협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요. 강제추행을 위력추행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봐요.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질문 2번은 자주 봤던 거죠. 횡령배임 또는 배임횡령은요. 공소장 등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봤던 거니까 지나가도 되겠죠. 횡령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죄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괜찮다 보는 겁니다. 2번은 옳지 않고요. 3번은 좀 다른 문제죠. 3번은 좀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질문 3번인데 옆에 쓰겠습니다. 영업범 되겠습니다. 영업범. 상습범이 아니에요. 영업범인데요. 자, 저희 동네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죠? 이 떡볶이 만드는 거예요. 떡볶이. 그게 무슨 죄냐? 아니,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이 신고 필요한데요. 이 아줌마가 말이죠. 이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떡볶이를 맛있게 팔아 먹었어요. 맛있으면 되는 건데, 어쩌거나 신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 영업범이죠? 영업범. 직업범. 마찬가지야, 이거. 알겠죠? 이 아줌마 걸렸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이렇게 걸린 거예요. 걸려서 말이죠. 이렇게 기소가 돼가지고 벌금을 냈어. 벌금 한 300만원 냈습니다. 또 왜? 왜? 떡볶이 잘 팔리거든. 떡볶이 아주 맛있어요. 이거. 진짜 중독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알겠죠? 했을 때 어때요? 기소가 돼가지고 말이죠. 유죄 판결이죠. 확정되었을 때 기판력은 앞에는 미치나 뒤에는 기판력이 안 미치겠죠. 따라서 말이죠. 이렇게 약식명령 발령 전후로 이 A 범죄하고 B 범죄가 뭐예요? 서로 분단됩니다. 분단돼. A하고 B는 별개 범죄. 따라서 나중에 말이죠. 여기다가 말이죠. 이거를 추가시키는 공소장 명령은 할 수가 없죠. 범죄가 별개니까 말이죠. 거기에다가 추가시키는 거. 공소장 명령 안 되고 대신에 추가로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바로 3번이잖아요. 3번. 그래가지고 3번은 맞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3번 질문. 공과 심리 중에 범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사실이 추가로 발견되고, 원래는요, 이거하고 이거는 뭐예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되고,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거예요. 이들 범죄 사실 사이에, 이걸 말하겠죠? 사이에 그와 동일성되는 또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확정 판결 후의 확정 판결 후의 범죄 사실을 공소장 변경 절차에 공소 사실로 추가할 수 없고 뭐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자, 알 수가 있잖아요. 있고. 자, 문제의 그 4번인 건데, 야, 4번은 이게 아주 최신 판례야. 정말 최신 판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언제 나온 판례입니까? 올해 6월 14일자 판례가 되겠어요, 이거. 와, 이게, 야, 제가 놀랐어요. 이거 보신 학생분들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판례가 뭐야 하면서 말이죠. 그랬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시험에 나올 줄은 몰랐죠. 음주운전은 뭔지 알죠? 아, 그거 말이죠. 이번에 법 바뀌어서 말이죠. 좀 바뀌었잖아요. 먼저 그거 설명드릴게. 네. 아, 음주운전 무슨 윤창호 법인가 그것 때문에 좀 강화됐잖아요. 처벌이 세지고요.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먼저 이게 원래가 0.05%까지가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후부터가 지금은 0. 얼마예요? 0.03%로 다운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음주 만취가 기준이 0.1%였다가 이게 지금은 0.08%로 된 거고, 삼진아웃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게 이진아웃이에요, 이진아웃. 아, 이거, 그렇죠? 이것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이게 시행된 것이 올해 6월 달이에요. 2019년도 6월 25일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고, 시행.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이 사건은요, 현재가 아니고, 요때 발생한 거예요. 당연히 행위시법주의에 따라가지고 이게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시면은요, 당연히 뭐 한다. 당연히 이게 더 무거워요, 형벌이. 물론 이게 좀 다른데, 형벌이 무겁고, 이거보다 이게 또 가볍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형벌이 이게 무겁고, 이게 좀 가벼워. 근데 검사가 기소했다고 이렇게 기소한 건데요. 우리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이것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가벼운 것을 조거하고 우리 법원에서 무겁게 인정하잖아요. 공소장 변경 없이. 당연히 뭐예요? 위반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좀 복잡한데요. 제가 아주 이것저것 다 해놨잖아요. 그 박스 봅시다. 도도법. 이 또 나오네, 이거. 보시면은요, 형벌을 봐. 먼저 그 검사 기소한 것이 뭐냐면요, 밑에 쯤 보이잖아요. 검사 기소한 것인데, 형벌이 눈이 안 보여서 말이지. 큰일 났어, 이거. 노안까지 와가지고. 형벌이 나오잖아요.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그런 것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그 법원은요, 굉장히 무겁게, 위에 보이죠, 위에? 위에는 뭘 인정합니까? 형벌 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이게 무겁게 인정한다고. 공소장 변경 없이. 당연히 피고인에게 불리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예요? 위법하다. 이런 취지의 그 판례가 되는 건데, 야, 출제위원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앞 페이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뭐 괜찮은 판례인데, 자, 지문 4번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밑줄, 적용법칙을 단순 음주운전을 처벌 규정에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걸 말하겠죠? 우리 검사가 단순 음주운전에 적용법조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하더라도, 공소시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기재되었다면은,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다시 운전한 음자를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해서 피고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더라도 이렇게 정해서 처벌할 수 있다. 아닙니다. 형벌이 더 무거워지니까 안 되겠죠? 바로 불고 불려치게 위반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지나갑시다. 자, 13번인 건데, 조금 특이한 거죠, 이거. 좀 특이한 스타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봤어, 또. OX인데, OX. 재량은 O고, 재량이 아니고서 X래? 그것도 처음 봤어. 그걸 OX로 말할 수 있나요? 야, 약간은 조금 그래. 문제가. 어쨌거나 말이죠. 재량인지 물어보는 건데, 기억은 쉽죠. 변론 종결 재개 여부. 변론 종결한다. 재개한다. 법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5의 5. 재량이니까. 니은인 건데 바로 뭐예요? 공소장을 허가합니다. 이 검사 공소장 변호시청이 공소 사실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의무적으로 법원은 허가하여야 한다니까 니은은 X가 되겠습니다. 니은인 건데 친고죄 소수 요건, 즉 고소가 있다 없다. 자, 고소가 있다 없다. 언제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니까 X가 되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친고죄인데 이 친고죄에 대해서 소수 조건이 고소가 필요한가 필요하든가. 당연히 뭐예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X가 되는 것이고, 리얼도 의무겠죠? 빈곤이거든, 빈곤이고요. 딱 보니까 진짜로 빈곤합니다. 법원은 의무적으로 그 국선물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가 됩니다. 빈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렇죠? 자, 밑에 해설 잘 나와 있으니까 해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량은 재량이 아닌 것은 X를. 자, 14페이지, 14번 문제. 자, 조금 생소한 것들인데요. 좀 더 중요한 것들이죠. 1번 별표, 2번도 별표. 시험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1번은 제가 시험에 왜 안 나오나 그랬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1번 질문. 검사나 경찰은 현행법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재 등이 밑줄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맞는 겁니다. 이거 그죠? 이것이 어떤 장소인지 묻지 않고 분명히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했기 때문에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도 영장을 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틀린 거죠? 앞에 것은 맞는데 그 뒤에 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1번은 X인데 정말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쉽죠? 2번도 중요한 판례예요.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법 제216조 사망의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위법이죠. 위법. 옆에 쓰겠습니다. 중대한 위법. 형사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어느 하나도 못 갖추었다는 거죠. 당연히 뭐예요? 위법인데 중대합니다. 그 압수수색 또는 검증 유파나 사후의 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했으면 위법이 치유가 된다? 위법이 중대하다며. 중대한 것은요, 치유 안 됩니다. 아주 개판이거든. 나중에 비록 사후에 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이 중대하니까 하자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3번이 답이죠? 그렇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4번도 뭐, 이거 맨날 보는 거니까 뭐, 지나갈게, 이거. 그래서 답은 3번인 건데, 여기서는 1번, 2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쉬워버리는데, 이거 엄격과 질문과 제로 주문인데요. 이것도 좀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딱 보시면 지문이 판에 2개씩 묶었잖아요. 야, 이것도 제가 한 20년 이상 했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2개씩 묶은 거야? 어떤 건지는 뭐 다 알 거예요. 아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건 맨날 보는 거죠, 이거. 자, 이 객관적 구성 요건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있습니다.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하고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형법 시간에 배웠었죠? 객관식이 아니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들어가죠, 이거? 주체가 들어가죠, 주체. 그쵸? 뭐요? 객체가 나올 거 아닙니까? 행위, 결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이건 뭐예요? 고의 같은 거, 목적 같은 거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전부 다 뭐? 싹 다 뭐예요? 싹 다 뭐 어쩐다고요? 그럼 엄격한 질문이 됩니다. 이걸 뭐 두 문자로 암기하려고 그래, 두 문자로. 참, 진짜 이해 안 가는데. 하지 말고. 그냥, 두 문자 어떻게 하느냐, 그거. 그죠? 요새 우리가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요기에 대해서 판례가 뜨고 있다고. 요기에 대한 것만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 고의 목적인데요. 지금 2번 지문과
요 4번 지문 요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들은 우리 자주 봤던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플레이 할 때 고의라든가 목적도 지금은 엄격한 증명 대상이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요,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봤었던 거예요. 고의 같은 거를. 이거 정말 옛날 판례야. 옛날 판례고, 지금은요, 판례가 아주 많습니다. 판례가 뭐, 제 기억에는요, 판례가 한 15개 되는 것 같아요. 이 고의 같은 거. 보통 알선 수재 때 나오는데요. 뭐, 뇌물죄 마찬가지야.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거, 엄격한 증명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뭐 그냥 지나갈게. 답은 1번인데요. 자, 2번과 4번을 좀 보겠습니다. 좀 생소한 것들이니까 그렇습니다. 2번 질문.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수사에 따른 밑줄. 범의. 고의죠, 고의. 요거. 엄격한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예요. 내란 선동죄에서 밑줄. 국후불원의 목적. 역시 돌아보도 엄격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나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 질문 4번이에요. 앞에 거는 뭐 공모니까 공모 공동정모에서 공모한다. 어떤 거죠, 이 중에서? 어떤 분들, 야, 고의다. 아니, 공모하는 거, 짜는 거. 야, 누굴 죽일래? 그 새끼 죽인다고 짜는 게 고의가 아니고, 그건 이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는 어떤 분들은 고의로 알아, 고의로. 공모하는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잖아요. 고의는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공모는 이거니까 말이죠. 당연히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거예요. 특가법 몇 줄 나와 있는 밑줄. 보법의 목적. 알겠죠? 되겠습니다. 좋아. 답은 1번인 건데,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다음에 16번 되겠습니다. 16번인 건데,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봤던 거죠, 이거. 답은 3번이고요. 리을은 시험에 또 나오죠, 이거. 리을은 시험에 아주 매번 나옵니다. 출제위원들 말이죠. 이거 아주 거기에 삐리 꽂힌 것 같아. 무조건 내고 봐, 무조건. 글쎄. 리을은 볼까, 리을만? 최근에 정보 지원 매체에 기록된 정보 중에서 검색을 통해 범죄 혐의 사실 관련된 정보를 밑줄 선별한 다음 뽑은 거야, 뽑았어. 이 컴퓨터에서 일부를 딱 뽑은 거예요. 정보 주장 매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복제해서 생성한 파일을 제출해 받아 압수를 했습니다. 옆에 쓰겠습니다. 압수의 종료. 압수는 끝난 거죠. 끝난 거야, 이제. 수사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에도 수사관은 피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뭘 보장합니까? 끝났는데. 그렇죠? 이미 다 압수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사무실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 기회를 더 보장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많이 봤던 거죠, 이거. 답은 3번이고. 넘어가셨을 때 문제 17번인 건데, 이것도 지나갑시다, 지나가. 답은 4번이에요. 이거 암기하자고, 4번. 무슨 회신인 건데요. 어떤 건지 자주 봤었을 거예요. 자, 질문 4번인 건데, 밑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 회신인데, 볼 거 없어요, 이거. 암기하면 돼, 이거. 됐고. 18번입니다. 자, 답은 2번인데, 2번 별표. 해설 2번도 별표. 드디어 나왔다. 가정폭력범죄, 보호처분, 고소의 판결.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폭력범죄, 줄여서 가폭법 되겠습니다. 가폭법. 아까 배웠던 거 있죠? 소녀법. 이게 하나의 세트거든요, 이거. 소녀법, 가폭법, 성매매법. 좀 더 있지만은요, 거의 비슷한 세트예요. 소년법도 나왔었죠. 보호처분 나오고, 걔도 나오죠. 보호처분. 성매매 특별법도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옵니다. 보호처분 나와요. 보호처분. 형벌입니까? 형벌이 아닙니까? 아까 배웠었죠? 소년법 할 때.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형벌이 아니야. 확정 판결입니까? 확정 판결이 아닙니까? 확정 판결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말이죠. 보호처분은 다른 말로 뭐예요? 기판력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런 게 나온다고. 이 보호처분. 이것이 확정되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다시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나와요. 그렇겠죠? 한번 보호 처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소를 또 제기해서 그 사람을 또 처벌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요. 보호 처분이 확정되었거든요. 근데 검사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때 어때요? 기판형은 없잖아. 없으니까 면소 판결은 선고할 수 없고 대신에 뭐예요? 다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법에 위반돼 버린 거죠. 예, 공소제기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 됐어. 무슨 판결? 공소 기각의 판결입니다. 형사법 제 몇조? 327조. 제 몇 호? 2호. 그래서 우리가 그저까지는요, 시험에 이것만 나왔거든요. 이거 매번 나왔었는데, 이제 판례가 뜨는 바람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매번 나올 거고요. 판례가 없지만은요, 판례가 나오면 똑같아, 이거. 그죠?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의 세트야. 소년법, 가폭법, 성매매법 되겠습니다. 하나 더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상한 법. 아동, 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 그것도 비슷하다고. 그쵸? 그죠? 답은 2번이다, 이거요. 가정폭력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검사가 또 기소하였다. 검사의 공소의 제기는 무효다. 공소 기각의 판결이다. 좋습니다. 19번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거는 상소인데요. 이거 좀 짜집기해서 낸 거죠. 한 번 정도 읽어봅시다. 옳지 않은 거죠. 1번 질문이에요. 형사소송 절차에서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요, 본안 재판에 의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옆에 쓰겠습니다. 일부 상소 X. 일부 상소 X. 일부 상소가 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맞고. 2번 질문.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어요. 그죠? 이미 항소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피고인이 동일한 그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권 회복 청구합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될 리가 없죠, 이거. 이게 부적법됩니다. 따라서 뭐예요?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맞고. 답은 3번인 건데, 우리가 자주 봤던 거죠, 이거. 변호인은 그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소를 취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변호인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장에서 구술로 살 수 있으며, 이거 맞고요. 자,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와 있지만요. 플레이할 때 구술 동의는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 피고인의 그 구술 동의는요, 명시한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틀린 것이고, 4번은 지나갑니다. 마지막 2번, 20번인 건데, 이거 전부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별표를 하나 칠까요, 별표. 자, 비교적 최신 판례들이죠. 특히 1번, 2번은 시험에 처음 나옵니다. 자, 1번, 2번은 같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소문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 직권심판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판사가 있고요. 이제 경찰서장이 이제 우리 판사에게 직권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거죠. 서장이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일종의 공소제기예요, 공소제기. 이게 있으면 얘가 재판하잖아. 피고인 벌금 5만원, 피고인 구류 5일 선고하잖아요. 알겠죠? 나왔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벌금 한 10만원 나왔습니다. 직권심판이야. 검사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피고인 말이죠. 피고인이 이제 오래 해서 말이지. 아니, 내가 벌금 나 못 냅니다 하면서 이제 피고인이 잘 봐. 정식 재판 청구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에서 말이죠. 1심이 이제 개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근데 문제 뭐냐면요. 그냥 재판하면 되는데 이 사건과 요 사건이죠. 같은 사건이니까. 이 사건과 똑같은 거에 대해서 검사가 말이죠. 여기다가 약식문제 청구합니다. 검사가 약식문제를 청구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또 공소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건을 한 개예요. 한 사건인데 이미 공소적이가 된 건데요. 검사가 나중에 공소적이를 또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중기소로 볼 수 있거나 뭐예요? 이 부적법 하다니 부적법. 응? 잘라버려야죠. 어떻게? 공소 기각의 판결입니다. 이런 건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경찰서장 청구에 의해 직권심판받은 피고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이거 말하겠죠, 이거. 경찰서장의 직권심판 청구는 공소적이와 동일한 수준이므로 재판 나와있죠. 수정에 의한 그 직권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기 때문에 맞고요.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해야 한다. 맞는 겁니다. 2번이 바로 이거죠, 이거. 한 거. 우리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직권심판 사건에 대하여 우리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직권심판 사건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사건 기록과 증거를 그대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직권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밑줄 동일성이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건과 똑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 검사가 말이죠. 이렇게 충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판례가 정확히 이건지는 말하지 않고 하여간 둘 중에 하나를 보고 그런 거예요. 이는 공소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일 때 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 했잖아요. 따라서 옆에 쓰겠습니다. 공소 기각 판결. 공소 기각 판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3번은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죠. 3번입니다. 약식명령 그 재판소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 소리 발생하고 맞습니다. 변론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론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판례 읽어보시고 다음 4번인데 4번 그렇죠?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 보이는데요. 제가 근데 이따가 물어볼 텐데,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어떤 얘기냐면요. 예전에 약식명령이죠. 약식명령을 이제 법원에서 발령합니다. 피고인을 벌금 200 처한다 했어, 200. 알겠죠? 자, 피고인이 이제 정식재판 청구합니다. 1심법원에서 말이죠. 뭐 청구합니까? 벌금을 청구합니다. 500 청구했어.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했죠?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했단 말이죠. 피고인 벌금 500 가능합니까? 네,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거 왜? 이때 말이죠. 불이익 변경 금전 치기 좋지 않는 거니까 가능해요. 100만으로 다운시켜 볼게.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거예요. 확정. 자, 정식재판이 확정되었다. 그래 버리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죠. 끝났죠? 없는 거죠, 이거. 좋아. 그런데 우리 피고인이 법을 잘 몰라요. 우리 피고인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딱 저거 청구합니까? 재심을 청구했어, 이거. 이게 재심 심판 법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거는 어때요? 재심할 수 있나? 재심 못하나? 아유, 없어졌잖아요, 이거. 없어진 거니까 말이죠. 이게 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재심 판결, 재심 대상을 아닌 거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얘 법이 그런 거예요, 얘가. 이게 된 거니까, 에이, 요거를 요렇게 바꿔가지고, 요렇게 바꿔서, 그에 대해서 재심 심판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쵸? 안 되는 거니까, 이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그죠? 자, 답이 4번인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역시 처음 나온 거니까, 우리 시험에서 처음 나온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에 맞는 거죠. 피고인 등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 판결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하나. 맞죠? 이것이 아니고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야 되나. 맞고.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다면은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요,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유죄 확정법으로 등용할 수 있다? 이 대상을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변경해서 한다? 아이고, 안 되는 겁니다. 말은 뭐예요? 불구분리, 불구분리. 재심 대상 이거니까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 갑자기 바꿔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불구분리. 그거 놓치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재심 대상을요, 이렇게는 바꿀 수 없잖아요. 이 상태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재판하죠? 이 사람의 주문 뭡니까? 주문. 공소유예 판결? 유죄? 무죄? 얘는 뭐 할 거냐고. 뭐 이거. 야, 안 한다. 우리는 재심 심판 절차를 종료한다 하면 돼요. 재심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유죄, 무죄, 공소유가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냥 끝내는 거, 끝내는 거. 어떻게 끝낸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이죠. 이거 대상이 안 되니까 재심 심판 절차를 종료한다 하고 가면 됩니다. 됐어. 어쩌나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뭐 쉬운 건 지나갔는데 뭐 쉬워서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겠고, 좀 어려운 것들, 처음 보는 것들 위주로 강의했습니다.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쩌나 시험 보셨는데 고생 많이 했고, 좋은 결과 진짜 기대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적당한 테마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